네, 강의안을 작성하실 때도 어떻게 연출할 것인지 거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. 제가 말씀드릴 두 가지는 잘 버려라. 두 번째는 오프닝 클로징에 신경 써라.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. 네, 연출을 잘하는데 잘 버리라고? 네, 잘 연출을 해야 되는데 잘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주제가 애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할 이야기도 많고요. 막 모든 노하우를 막 쏟아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. 왜냐면 막 열정적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모든 노하우를 풀어내려고 애를 씁니다. 지난주 영상 제가 보니까 한 30분 분량을 찍었더라고요. 네. 이렇게 알고 있는데도 사실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은 아주 짧고 굵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공을 던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네, 수많은 공이 있어요. 수많은 공을 막 상대 받으라고 막 다 던져요. 막 확 던져요. 근데 상대가 받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받을 수 있을 정도만 던져주시는 것이 좋고요. 원래 내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생각보다 사람들은요,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는 한 번 주면 그거 잘 기억 못합니다. 여러 번 똑같은 내용을 좀 다른 말로 바꿔서 여러 번 주셔야 조금 마음에 담아 가실 수 있습니다. 네,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청킹 하는데요. 이 단락들도 따로 관리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 이야기할 때 주제,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 딱 한 개, 이 주제 딱 한 개, 딱 한 개의 주제, 그리고 그거에 상응하는 근거, 이런 식으로 딱딱딱 그 본론의 에피소드에 맞게 한 가지씩만 두시고 나머지는 버리십시오. 애정을 가지고 있는 주제일수록 참 많은 걸 전달하기 위해서 버리기가 아깝습니다. 제가 최근에 목소리 관련해서 강의를 하러 갔는데요. 거기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어떻게 하면 보고를 잘할 수 있습니까? 이 질문을 하셨어요. 일단 주제하고는 조금 다른 질문이죠. 네, 그런데 제 또 성격에 막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막 보고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. 막 이렇게 썰을 풀었죠. 그랬더니 마지막에 시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도 또 깨달았습니다.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, 한 가지 주제하에 그걸 어떻게 이야기할지, 그리고 그 내용의 근거는 무엇이 될지, 이렇게 덩어리로 꼭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. 이럴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되겠죠? 네. 이 수업이 끝난 후에, 이 클래스가 끝난 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그때 조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그와 관련된 자료를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으면 어느 정도 제 주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전달이 될 수 있었겠죠. 네, 다음은 오프닝 클로징을 잡아라! 잡으셔야 됩니다. 왜냐면 오프닝 클로징은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임팩트를 주기가 가장 좋습니다.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고요. 어떤 말로 시작할지, 어떤 말로 끝맺을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. 보통은 그렇죠. 안부로 시작하죠. 저도 그랬네요. 안녕하세요. 잘 지내시나요? 네. 안부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일단 안부를 물은 후에는 뒤에 그 본론에서 이야기할 내용과 연결된 오프닝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제가 한 2, 3년 전쯤에 테드의 그 오프닝 영상들을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요. 그 오프닝 영상의 대부분이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질문으로 시작하거나 본인이 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재정의해서 먼저 결론부터 말하거나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중요한 건 이 오프닝과 본문이 연결되는 그 이야기로 시작하더라고요. 네,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정신의학과 교수고 그 교수로서 생활하면서 그 사례들을 이야기하는 테드 강연이었는데요. 그럴 경우에는 제일 앞에서 내가 어떻게 정신과 의사를 시작하게 됐는지를 시작해서 그걸 연결시키시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습니다. 또 어떤 모델분은 나와서 갑자기 옷을 막 갈아입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. 무대 위에서. 네, 그런 시연을 통해서 뭔가 임팩트 있게 보여드릴 수 있겠죠.
오프닝은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. 네, 뭐 이모티콘 만들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내가 만들었던 이모티콘을 직접 보여주고 시연하는 걸로 막 시작한다면 굉장히 임팩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이모티콘을 만들기까지 내가 왜 이걸 만들었고 어떤 힐링 포인트가 있었는지를 앞부분에서 먼저 딱 이야기를 해준다면 훨씬 흥미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. 클로징은요, 뭐,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인용구로 끝내기, 여태까지 한 말들을 정리하기,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으로 마무리하기, 어떻게 이익을 줬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기, 뭐,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저는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일단, 마지막에는 여태까지 말한 것들을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 왜냐면 지금 다 흩어져 있거든요. 특히 수강생들은 강의 지도를 직접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. 그러니까 다 흩어져 있는 이 정보들을 한 번에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면 아, 내가 이걸 배웠구나.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말한 것을 다시 한번 말해 주십시오. 네,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클로징에서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뭘 얻었는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여지를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. 이 강의를 들었어요. 와, 재밌었어. 와, 자극이 됐어.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드린 강의를 통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지? 그 생각을 하면서 이 강의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강의가 본인의 삶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,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꼭 한번 질문을 해보신다든지, 아니면 온라인 강의니까요, 후기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. 근데 후기가 나를 위한 후기가 아니라 그분들을 위한 후기. 그러니까 그분들이 쓰시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후기에 좋은 질문들로 마무리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연출에 도움이 되는 두 가지 방법 알려드렸습니다. 강의안 작성하실 때 연출까지 생각하셔야겠죠? 첫 번째, 잘 버려라. 두 번째, 오프닝 클로징에는 신경을 많이 써라. 네,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고 강의 기획안 작성하실 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1월의 자, 강의하는 자 두 번에 걸쳐서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. 2월에는 또 어떤 자아로 새롭게 저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, 성장시켜 갈 수 있을지 많이 생각해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작지만 분명한 희망, 나답게 성장TV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다음 주에 새로운 자아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